서울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홍미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만 1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고요. 남편은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정말 재밌게 있었어요. 제 꿈이 은빛 머리를 날리고 연분홍 치마를 입고 할머니 선생님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에 한 발짝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서울시내 사립학교 교사 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원하는 직장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서 등식이 딱 성립됐어요. A equal B, B equal C, C equal 행복한 인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들 둘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집 남자들이 다 키가 180이 넘어요. 이제 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새 남자들을 딱 거느리고 삽니다. 제가 제일 조그매도 제 파워가 제일 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애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여자들이 직장 안 가질 때는 굉장히 직장 갖고 싶지만 가정 생활과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투덜거리는 거야. 여보, 학교에서 내가 이런 일이 라서 내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공치사를 늘 하고 이랬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힘들면 관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 힘들어도 좋은 직업이니까 아깝잖아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단 한 칼에 힘들면 관둬 이러는데 제가 이때 안 간다면 못 관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홍 선생, 야, 넌 남편이 간두라면 간둬. 지금 안 간두면 나중에 나이 들면 도시락 싸주면서 등 떠민다. 간둘까봐 걱정해. 너 간둬 이러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건 좋은데 어쩐지 남편이 저한테 좀 뭔가 의지한다? 그건 싫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40대 중반을 넘은 남성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부인이, 와이프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번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우리 와이프가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능력해서 여자를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둬 이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당신 돈 얼마나 벌어오냐? 아줌마 주고, 당신 옷 입고, 또 따져보니까 또 별로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남의 집 앞마당만 열심히 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집 애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다가, 우리 집 애들은 너무 내팽개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 직업의식 부족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사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심한 데가 있어서 한 3년 고민을 하니까 위가 막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붓니에요? 홍 선생이 도대체 고민이 뭐가 있냐요? 남 보기에 멀쩡하잖아요. 좋은 직장 있죠. 남편 직장 생활 잘하죠. 애들 건강하죠. 뭐가 걱정해서 제가 학교를 간둘까 말까 걱정이라니까 저보고 걱정도 팔자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예민하고 소심한데 그래도 지금 안 간두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생각. 또 한 가지는 제가 같은 교무실에서 14년간 근무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10년 후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살지 딱 알겠어요. 나이만 플러스 10,
아이들만 플러스 키가 커지고 나이가 들고 그거 이상 변화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일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직장을 관두면 최소한 다르게 살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표 쓰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해 죽겠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놀고 먹고 지낼 수가 있어요? 남편 내보내고 나서 애들 내보내고 나면요. 세상이 내 거잖아요. 연속극 2편 뛰고 나서 설거지 조금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때 쓱 청소하고 나면 애들 돌아오면 이제 뭐 생색내고 간식 조금 했다가 막 먹이고 또 남편 오면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했는지 또 쫑알쫑알거리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산 게 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3월 달에 학교 날로 뛰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지금요. 그 당시는 한 학급에 70명인데 선풍기 4대, 덜덜거리는 4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 그거 생각하니까 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뭐 이제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고, 볼링도 치러 다니고, 이제 문화센터에도 다니면서 제가 또 은근히 지적인 허영심이 높아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아파트 노인회에서 가르쳐주는 일어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가 뭐 제 생활이 굉장히 보람찬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지나는데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벌이 생활할 때 큰 돈은 못 벌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남편 월급 쪽에서 나눠 쓰니까 당장 빠듯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살면 살겠죠. 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갖춰진 정육면치에 우리 예쁜 아이 둘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매니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더니 나중에는 엄마 학교 가도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똑똑한 척하는 엄마 밑에서 사는, 그것도 전업주부 밑에 사는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애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만 있다가 애들의 부족함을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을 남편한테 쏟아놓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뭐 좀 하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애들은 크고 남편은 바빠지고 내 시간은 많은데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건가? 근데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학교 사표 쓰고 나오긴 쉬웠는데요. 다시 이력서를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력서 써서 냈더니 제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열심히 직장생활 했거든요.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이 사표를 안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 뭐예요?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경력이 오히려 제 취업을 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호봉이 너무 높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도권 내 조직사회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제가 자영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그때 커피 전문점이 막 유행을 할 때예요. 근데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안 하고 제 친구가 했어요. 네. 제 친구가 커피 전문점을 내려서 우리들이 다 개업식에 갔더니 커피숍이 너무 예뻐요. 예쁘고 어머 그윽한 커피 향에 아름답고 예쁜 인테리어에 그 자그마한 앙증맞은 화분에 걔가 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맨날 거기 만나러 가는 거야. 한 3개월 장사 잘 되죠. 우리가 맨날 가서 죽치고 있으니까. 6개월 되니까 이제 조금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문 닫는데요.
왜 그랬더니 그 옆에 더 큰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서 손님들이 다 글로 갔대요. 그때 제가 자영사업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크고 더 멋있는 게 들어오면 손님들은 다 글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때 또 제 동생이 의상실을 하는데 언니 집에서 심심하면 애들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우리 가게로 와서 좀 언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현금이 많이 굴러댄데 남의 손에 두니 언니가 좀 하고 일도 배워서 해. 여자 일로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견습사원으로 갔는데 아침 9시에 문 열고 10시에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사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2개 팔아야 돼요. 약간 통통한 사람은 품위가 있고 좀 마른 사람은 몸 관리를 잘했다고 립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장사에 소질이 없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없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자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아메이 제품을 이웃으로부터 받아 쓰는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품이 굉장히 좋아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쓰라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만 굉장히 집요하잖아요. 제품도 그냥 그까지 치아가 났는데 무슨 설명이 그렇게 많은지 막 실험을 해가면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또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알았어. 그러고 쓰니까 이 사람도 신이 나서 뭔가 더 설명을 하고 저는 2개 쓰고 5개 쓰고 10개 쓰고 그냥 저는 설명을 듣기 싫어서 자꾸 그냥 받아놓는데 이분은 또 제가 잘 받아놓으니까 또 신이 나서 설명을 더 길게 하고 제가 제품 쓰는 건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관인 것은 이 제품을 쓰면 부자가 된대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제품을 저한테 갖다 준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보이겠어요. 직장 갔다 와서 막 그 찢어진 종이봉투에 치약 2개 가루 비늘을 저를 갖다 주고 이걸 쓰면 부자가 되는데 제가 가로 열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공부를 했어도 너보다 많이 했고 내가 돈이 있어도 너보다 많고 남편은 너 같은 직원을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다행인 것은 제가 겉으로 표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도 주고 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이제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싸 그랬어요. 저 남편이 승진하는 게 마치 제가 승진하는 것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승진하면 이제는 내가 좀 폼도 좀 잡고 골프도 치고 좀 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남편 월급 가지고 쪼갰으면요. 저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늘 그냥 머리 한 가닥으로 기르고 맨날 티셔츠에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바지에 맨날 그렇게 입는데 어느 날 제가 그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보고 그랬어요. 회사로 와라. 오늘 다 같이 외식이 있는데 와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옷장문을 열어보니까 직장생활 간지 몇 년 돼서 한 번도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애들 남은 거 다 긁어 모아가서 먹어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입고 가는데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전엔 제가 남편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생맥주도 많이 마시고 마치 굉장히 세련된 여성처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꾸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할까.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애들 잘 크는 게 만족이고 남편 월급 가지고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하고 살지? 20년 후에는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제 특징, 겉보기 안 그런 척해도 소심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 거기에 꼬리에 고민을 물고 들어가니까 제가 막 우울증이 심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형적인 주부 우울증이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우습게도
그 돌파구를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거기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날 밤 이제 축하주를 마셨겠죠? 잔뜩 술을 마시고 와서 저를 부르더니 당신 이리 와봐. 거기 앉아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도 당신 거기 앉아봐. 그럼 제가 약간 긴장해요. 그때 장면 생각하니까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일찍 승진한다는 것은 일찍 나가라는 뜻이다. 당신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여의도에 근무하는데 오너 빼놓고 공채돼서 임원, 최연소 임원 막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뜰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내 인생의 청사진 정말로 이제 쫙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도 어리고 우리도 너무 젊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나오면 어떡하나. 퇴직금도 이미 정산이 됐고 임기는 3년이다 이러더라고요. 3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탁 입에서 나오면서 싫어 그랬어요. 제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나 잘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되돌아서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남편이 나오면, 정말 만에 안에 나오면 어떡하나. 한 가지 고민,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배부른 고민 후에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더 올라가니까 제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점점 바빠지면서 새벽별 보기 운동하는 거예요. 7시에 나가서 보통 1시, 2시에 들어오기가 다반사. 그리고 술 가득. 제정신일 때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뭔가 열심히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보장이 아니면 도대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근데 제가 또 그 여자들이 참 못됐어요. 아니 제가 못됐죠.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저보고 결혼하자 할 때 제가 결혼 조건을 2가지를 내밀었어요. 나는 배고픔은 못 찾는다. 나를 배부르게 평생 먹일 자신이 있냐. 오케이 그랬어요. 나는 추운 건 못 참는다. 평생 따뜻하게 해줄 자신 있냐. 오케이.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자기가 나를 굶길지도 모르고 차가운 방에 재울 수도 있다. 제가 굉장히 소설 쓰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럴 때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엔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강하게 거절했었는데 그럼 내가 한 번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서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리죠. 다 안 들리고 뭐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웃는지.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마음에 와서 듣는 건 SP가 되면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대요. 저는 상속 필요 없었어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은 건데 무슨 상속이 필요하겠어요. 증가 필요 없었어요.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왜? 교사 생활 20년 하면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직장 생활 14년 했기 때문에 그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이유도 남편 때문이에요. 순전히. 저희 남편이 금융계 임원인데 당신이 연금을 못 받아야 될 이유 정확한 C형 1. 연금 기금이 어찌어쩌고 2. 물가 상승률 항상 열 몇 가지를 저를 적어줘가지고 저를 사표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참 순진한 데가 있어가지고 되게 우리 남편이 똑똑하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말을 홀랑 믿었거든요. 근데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이 된다는, SP가 되면 된다는 말에 제가 마음에 싹 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무자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커피숍, 제 동생 의상실, 커피숍 8천만 원 들어가는 거 봤고요. 제 동생 의상실 1억 5천 현금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본이 안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의상실 그 가게 차리니까 남보기에 그럴듯해 보죠. 그거 경험 없으면 못한 일이더라고요. 아이템이 생필품인 게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동안 저는 제품을 몇 달 동안 2개씩, 5개씩, 10개씩 꾸준히 늘려 썼기 때문에 나처럼 쓰면 다른 사람도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스폰서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 사업 안 할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됐죠? 다시는 저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돌아서면서 나 SP가 되면 참 좋겠다. SP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제가 하도 단호하게 하고 꼭 한 번만 들어주겠다.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 더 이상 안 하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엔 관심이 없는데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책하고 테이프를 주는데 제가 책과 테이프를 보면서 저는 자료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회사,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와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스폰서 몰래 다녔어요. 내가 열심히 다니는 줄 알면 스폰서가 나한테 달려들을까봐 몰래 스폰서 직장 생활 하니까 제가 아침에 11시, 2시 듣고 집에 왔어요. 혼자서 제품, OM 그런 거 상관 무조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잠실까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목동인데 가양 IP가 가까워요. 그래서 가양 IP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스케줄표를 복사하고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하나 해주세요. 여기 사무실이 어디예요? 가르쳐줘요. 저는 그래서 애시당초 남의 사무실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 안에 뻐꾸기가 알라서 넣듯이 저는 남의 그룹에 가서 공부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테이프도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를 막 듣는데 스피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스피치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SP가 되고 싶으니까 남의 그룹에 가서 또 스피치를 막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관이에요, 아주.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칠판을 샀어요. 전 테이프만 듣고 스폰서한테는 말 안 하고 테이프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했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칠판 사고요. 미국 사람들이 소파에 기대놓고 사업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소파를 막 기대고 자꾸 넘어져서 앞에 비계를 놓고 막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처음부터 저는 자료를 잔뜩 샀어요. 계속 있으면 남들이 이해 못하는 영어로 된 자료. 그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자료 쫙 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스폰서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남들이 저를 그렇게 볼까봐 멋부리고 비싼 가방에 영어로 된 자료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칠판 들어가죠. 분홍색 보자기에 자료 이만큼 국정감사 받듯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들어가죠. 저는 OM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OM 연습 안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스프링 공책에 OM 공부, 저는 거기다 3권 딱 쓰니까요. OM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OM 했다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딱 그렇게. 제 친구들이 저를 딱 보더니 다 질려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내가 물건을 뭐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어. 물건 파는 건 초라해 보이잖아요. 사업을 해. 했더니 안 한대요.
그럼 내가 뭐 회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네가 사업을 안 하니까 회원들 필요도 없어. 그렇게 잘난 척을 한 서너 달 하고 나니까 회원이 있나요? 매출이 오르나요? 매출은 올랐어요. 저는 처음부터 9% 했어요. 전 제품을 쓰니까 9%더라고요. 111 딱 놓고 구매 주문서 111 딱 썼어요. 그거 다 풀러서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갖다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9% 했어요. 111 아직 제품이 안 떨어졌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가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프런트들은 다 9%부터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니까. 9% 두 번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났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도 한 바퀴 다 돌고요. 큰애 친구 엄마들 다 한 바퀴, 작은아이 친구 엄마들 다 한 바퀴 돌았어요. 학교는 제가 안 갔어요. 학교에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표 쓰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나 제가 다 잘난 척하고 했는데 아메이 제품 들고 다니는 거 초라해 보일까봐 제가 안 갔어요. 한 서너 달 그렇게 돌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부터 공략하자. 그래가지고 제 동생을 찾아갔어요. 의상시라는 동생. 걔네는 부자니까 물건을 많이 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핏줄도 소용없어요. 저보고 대뜸 한대는 소리가 언니 정말 이딴 거 해야 되겠어? 왜? 멋있잖아. 하더니 멋있긴 뭐가 멋있냐? 내가 창피해 죽겠어. 언니 형부 체면 좀 생각해라. 그래서 야 니네 형부가 제일 좋아해. 제가 그랬어요. 저희 남편 정말 좋아했거든요. 막 자료를 갖다 줬어요. 이 비즈니스가 21세기 최고의 최첨단 비즈니스고 미국과 일본에서 얼마나 성공한 마케팅이고 한국 아메이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남편은 아메이 책을 읽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읽게 했대요. 글쎄. 그리고 이 마케팅 플랜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건가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또 특징 뭡니까? 남편 또 잘 믿는 거. 훌륭한 우리 남편이 멋있다가는 비즈니스. 그런데 맨날 훌륭하고 그럼 뭐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동생 아침에 본점에 가니까 본사에 가니까 이제 몰래 아침에 제가 6개월 동안 견습 매니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가씨들한테 막 화장품 눈썹 그리는 거 짝짝이로 그려주고 뭐 한쪽은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제품을 막 전달하고 제가 사장님 언니니까 할 수 없이 사주는 거죠. 그것도 한 번 할 수 없이 사주는 건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되게 웃겨. 왜 우는데? 저 엄마랑 같이 울었었는데 사장들 웃기세요? 울면서 내가 너를 그 좋은 대학교에 그 좋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니 네가 겨우 화장품 장사냐 이랬어요. 속으로. 엄마가 무슨 나를 대학을 보냈어. 우리 엄마 대학 안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아버지가 부도가 탁 나니까 제가 오남매 맞은데 당장 저보고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 딸 셋에 밑으로 아들 둘인데 아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딸 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나 등록금 한 번만 대주면 내가 다니겠다. 딱 한 번 대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대학생활이 그래 전 하나도 안 그리워요. 저 맨날 쇼카트에 그 화려한 여자 대학을 다니면서 맨날 쇼카트에 티셔츠에 청바지에 아르바이트에 장학금에 그때 또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 또 해야지 좀 근사해 보이니까 학생운동 뒤에 맨날 따라다니고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돈도 부족하고 또 제가 저같이 봉사심이 강한 사람이 성경 공부해야 되죠. 야학 애들 가르쳐야 되죠. 아르바이트 돈 받는 애들 가르쳐야지 안 받는 애들 가르쳐야 되죠. 전 절대로 대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취직도 뭐 우리 엄마가 시켜줬어요.
저는 공채했어요. 사립학교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안 그렇겠죠. 백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립학교 이력서 저 한 명 뽑는데 이력서가 몇백 통, 600통이 왔대나? 그 중에 다 갈아내고 5명 면접시험에서 제가 붙었잖아요. 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누구 백이 있냐? 사립학교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교육부지만 문교부 백이 있냐? 이사장 백이 있냐? 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둘러리스로 뽑힌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 너 둘러리 쓴다. 너는 몇 명 되지? 너는 되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 알았어요. 아메이 사업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때 내가 취직했던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난 될지 모른다는 생각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했더니 겨우 화장품 장사냐? 내가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화장품을 썼는데 남편 바꾸기보다 힘든 게 화장품 바꾸기다. 나는 못 바꾼다 그러죠.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결정타를 매긴 건 네 신랑이 돈 안 벌어다 주냐?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남편을 그렇게 말하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무슨 그딴 말 심한 말 하고 그래! 소리를 탁 하면서 문을 탁 닫고 왔어요. 딸 키워서 시집 보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남편은 내가 어떤 때는 우리 남편 나한테 이런 걸 그러면서도 누가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저희 남편 얘기하는 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웃기죠? 근데 제가 처음엔 정말 그렇게 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갔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잘 생각했다. 요새 세상에 혼자 벌어서 못 산다.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해라. 좋은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어머니가 저 학교 간들 때 한마디도 그만두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부모님은 속으로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 그룹을 넓혀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멋부리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업 설명을 하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그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비즈니스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건 하나는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해서 멋있게 해서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스폰서가 멋있어서 설명을 잘해서 아메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다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일을 찾고 있을 때 아메이 사업이 들렸던 거죠. 저는 제 스폰서가 한두 번 얘기하고 금방 아메이 사업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업 설명을 계속 하다가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이 거절해도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이 일을 찾고 자기 인생의 기회가 오면 이 비즈니스를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꾸준히 전달하는 이유는 그 인생의 끈, 사업의 기회의 끈을 이어놔야 되니까. 그 사람 손목에 아메이 사업 실, 끈을 걸어놔야 되니까 그 제품의 실로 제가 제품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들어오고 큰아이 친검마도 작은아이 친검마도 늦게는 4년 만에 빠르는 3개월 만에 한 분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SP가 됐어요. SP가 됐는데 항상 제가 사실은 오늘 고백할 것은 넘쳐서 SP가 된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근데 SP가 안 넘치더라고요. 18%, 700만, 800만 계속 가는데 SP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목표는 자기가 정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는 제가 하도 도도하고 잘난 척을 해서 감히 저보고 SP를 해보세요라고 말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 SP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하염없이 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계속해서 집에서 그때는 501에 9411로 PB 체크를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IP로 달려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눈이 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마감 시간 전에 가서 제가 SP를 탁 채우고 왔어요. 굉장히 저는 그 일이 제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파트너 다운론이 한 명도 제가 SP 가는데 관심 없었어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간절히 가고 싶어서 제가 SP를 하고 왔어요. SP가 되니까 이런 세미나 랠리에 와서 스피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운라인 파트너들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쭉 봤는데 사람들이 막 한 사람 SP 올라가면 꽃다발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꽃다발을 주지?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가나다 순으로 꽃다발을 주는데 제가 홍미숙이니까 히읗이잖아요. 김 사장님한테 난 아무도 안 데려서 가서 두 분은 제발 좀 나를 꽃다발을 주라고. 두 분이 안 주면 나는 꽃다발 줄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엉터리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꽃다발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내가 너무 혼자서 아메이 사업을 했구나. 남의 그룹에 가서 나 혼자서 세미나 릴레이 파트너들도 아무도 안 데리고 그렇게도 SP는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가자니까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저도 안 갔어요. 그 다음 달에 제가 GP가 됐어요. 근데 저는 GP를 루비로 했어요. 루비가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예요. 픽업을 이제 친구들이 사업을 하니까 같이 픽업을 막 하는데 어머 스폰서 너 루비잖아 이러는 거. 내가? 그렇게 보니까 2,100만 얼마예요. 어머 나 루비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루비로 이제 GP 올라가서 그때는 제가 파트너들 탁 오라 했더니 안 간다는 거야. 뭐 그런 데로 오라. 제가 막 오라 그래서 갔더니 파트너들이 꽃다발을 저승 걱정하지 마. 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해. 이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는 세미나 랠리에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게 싫어서 안 왔지만 제 파트너들이 어머 이렇게 재밌는데 너 왜 그동안 오라고 안 했냐.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이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시스템의 그룹 식구들을 오게 함으로써 그전엔 제가 맨날 저희 집하고 가양 IP하고 했는데 오면서 점점점 그룹이 막 폭발할 듯이 크는 거예요. 막 컸어요. 근데 성장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요.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회적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비방 광고 들어오고요. IMF 들어오니까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루비가 9%까지 떨어져요. 120만, 150만.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때 제가 한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메이사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부터 결심을 했잖아요. 나는 아메이 사업 5년에서 SP가 될 거다. 그래서 연금 같은 수입 100만 원을 받겠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5년. 우리는 아메이 사업 얼만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나요? 저는 5년이 제 맥시멈이었어요. 5년. 나는 5년에서 100만 원 수입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을 같이 다시 하자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났어요.
스폰서도 좋고 제품도 좋고 마케팅도 좋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한대요. 쉬었다 한다는 사람이 5년이 돼도 안 오고요. 6년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한 거구나. 그때 남았던 제 파트너들은 다 다이아몬드 되고 에메랄드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뎁스도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IMF 때 제가 다시 루비 볼륨을 찾았어요. 루비 볼륨이 되니까 워커힐에 초대돼서 봤는데요. 워커힐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루비가 한국 아메이 많이 안 나올 때라서 한국 아메이 사장님하고 일본 아메이 사장님하고 같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딱 그 바로 사장님 옆에 저하고 한두 분 앉히더라고요. VIP. 그때 제가 VIP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전문 통역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워커힐에서도요, 방갈로가 배치된 아주 멋진 방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희 남편 차 소나타원 덜덜거리는 걸 타고 갔는데 그 방갈로에는 벤치가 쫙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벤치를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묵는 방에 루비를 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플래티늄 안 되신 사장님들은요, 꼭 루비로 워커힐을 가셔야 돼요. 그냥 가면요, 주차장이 보이는 방에 배치돼요. 루비를 해서 가면요, 도로도 안 보여요. 커튼을 탁 열으니까 한강에 요트가 그림 액자처럼 탁 떠있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 호텔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가 촌스럽게 칵테일 파티 하잖아요. 그냥 칵테일 파티 할 때 메인 디시 스테이크 먹어야 되면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까나페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얘 제과점에서는 얼마나 비싼데 이거는 워컬 호텔 빵집에서 온 거야.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막 실컷 먹고 배불러서 스테이크도 못 먹고 이런 촌스러운 일을 하죠. 제가 또 루비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 때문에 그랬어요. 수입이 한 250 되니까 제가 직장생활 14년 하고 간둘 때 연봉이 한 2,300, 400 됐는데 그 볼륨을 되찾잖아요. IMF 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제 친구들이 모여서 다 잘난 척 했어요. 마치 남편 직위가 자기 직위인 양. 남편 사업이 자기 사업인 양. 그런데 IMF가 탁 터지니까요. 한 명씩 두 명씩 모임에 안 나오면서 집 중심에 있는 거 외곽으로 빼고요. 차 2대 있는 거 1대 팔고요. 평수 줄이고요. 아주 2, 3년 만에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빵빵하게 타 있는 고무풍선 바람 탁 바늘 같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 하나에 바람 솔솔 새듯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사장님들 지금 월급 마음에 흡족하지 않나 속상해하죠.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는 순간 얼만큼 버틸 수 있나 한번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금방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요. 저는 대학교 나오고 지 남편은 대학원 나왔어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못 되는 애들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새로운 빈민층이 나오는 거예요. 더운 물로 목욕하고요. 겨울에 반팔로 있는 아파트에 살아도 애 등록금 걱정하고요. 아파트 관리비 걱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밀린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밀리면 그 세대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겠대요.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빈민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IMF 때 루비가 돼서 수입이 250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여차해서 옷 벗고 나와도 애들 데리고 밥은 먹고 살겠구나. 안 굶겠구나. 내가 부모가 돼서 애들 밥은 안 굶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을 불렀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루비면서 SIP 보너스를 9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너무나 큰 돈이더라고요.
제가 그룹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그 이듬해 사파이어가 되고요. 그 이듬해 에메랄드가 되고 그 이듬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루비일 때 하와이 여행을 가는데요. 세상에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돈 아끼려고 제주도에서도 좋은 호텔에 못 자보고요. 모텔에 가서 잤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여행을 가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한 번 여행은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한 점수가 한 2만 점인가 3만 점 모자라니까 뭐 제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점 비비도 안 되는데 그거 여행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인도네시아 발리 갈 텐데 저희 남편이 발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거기 얼마나 더운데 자기 출장 가봤는데 거기 너무 더우니까 거기 사람 살 곳이 못해 가지 말래요. 그 당신은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데 인도네시아 힐튼 호텔에 가도 그 이상한 열대 냄새 나는 거 거기 벽에 도마뱀 겨다니니까 당신 가지 마. 내 와이샷은 누가 데려주는데 애들 밥은. 그래서 제가 여행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이 여행 가라니까 이번에는 제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여행을 가니까 세상에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사업 설명할 때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비행기 타더라고요. 똑같은 비행기 타고 이코노미스트도 하나도 안 좁아요. 제가 혼자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호텔도 저는 다이아몬드든 다른 데 묵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호텔에 묵어요. 방만 좀 큰데 묵는데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남편 직장 생활하니까 저 혼자 갔는데 방이 너무 큰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큰 방에 줬는지 더블 베드가 2개 있는 방에다 저를 넣어가지고 제가 막 잠이 안 와서 1시간 여기서 자고 1시간 여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갔다 와가지고 여행이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 이제 에메랄드 됐을 때 에메랄드 여행, 그러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가잖아요.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제주도에서 가든 파티 열어주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는요, 제가 신혼여행 모텔에 가서 잤기 때문에 어느 모텔에서 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신혼여행 어느 호텔에 첫날 밤 저 그런 거 하나도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돈 아끼려고 된장국 사 먹었는데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거 행복한 거 별로 아니더라고요. 신라 호텔에서 먹고 정말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배부른 음식 말고 아름다운 음식. 에메랄드 되니까 그걸 먹게 하더라고요. 가든 파티인데 음악이 쫙 깔리고요. 정말 밀가루 같은 백사장을 걸으면서 아름답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돌아오면데 저는 에메랄드가 됐지만 제 파트너들이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가 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른가. 제가 가보니까 제 다음 파트너들한테 루비를 꼭 가라서 제 그룹 식구에 루비가 많고 제가 에메랄드가 되니까 에메랄드도 꼭 가라서 제 프런트들 거의 다 에메랄드 이상이 돼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루비일 때나 에메랄드일 때나 사업 설명할 때는 여전히 떨리고 거절받을 때는 여전히 속상해요. 제일 속상한 것은 저한테 이 사업 되냐고 물어볼 때 제 파트너들은 제가 만만한지 어느 날 이 사업 되냐고 묻더라고요. IMF 때인데 된다 그랬어요. 아니 된다고 말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각서 쓰래요. 그분은 농담이죠. 자기도 하다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각서 쓰는데 제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일산에 칼디 2개 전달하러 파트너랑 저랑 둘이 가는데 스폰서님 이거 완전히 고급 인력 낭비예요. 우리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칼디 2개 가지고 일산을 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요? 남지도 않는 장사. 막 계속 제가 그 일산 가는 1시간 동안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가니까 소비자를 만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거 남지도 않는 장사야 이렇게.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스폰서한테는 맨날 고맙다, 잘한다, 그렇게만 해주면요, 스폰서는요, 자기 어깨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슨 짐이라도 진다니까요. 저는 파트너가요, 자, 그야말로 속이라도 빼놓으라면 저는 빼놓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파트너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만 각서 쓰라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이겨나가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책과 테이프가 제 힘이 됐어요.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어느 날 슬렁슬렁 했더니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런 테이프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 나게 절절한 사연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겪는 거는 나중에 스피치 할 때 절절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자꾸 다스렸어요. 처음에 파트너들이 떠날 때는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떠나면 내 볼륨이 얼만큼 주는데, 내 얼만큼 주는데. 지금은요, 파트너들이 떠나면요, 떠나죠. 떠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의 인생에 복이 없구나.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했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한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럴수록 제 마음만 상하고 시간만 길어지더라고요. 중국의 동화책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책에 어떤 젊은 농부가 논에다 벼를 심었어요. 이 농부가 빨리빨리 이 벼가 자라서 결실을 맺고 싶은데 안 자라는 거예요. 옆에 논을 보니까 자꾸 쑥쑥쑥 자라는데 내 논의 벼만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라나 안 자라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심었어요. 그 이튿날 너무 궁금해요. 또 뽑아봤어요. 하얀 싹이 뿌리가 요만큼 났어요. 다행이다 또는. 또 뽑아봤어요. 2개 났어요. 3개 났어요. 매일매일 뽑아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 안 자라고 노랗게 말라 죽는 거예요. 옆에 벼는 계속해서 자라는데 이 젊은 농부의 논에는 시름시름 노랗게 말라 죽는 거예요. 딱 묻어놓고 내가 풀 뽑아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내고 벌레를 잡아주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가꾸면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쑥쑥쑥 내려가서 그 결실을 맺을 건데 그걸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뽑아보다 결국은 내 손으로 내가 말라 죽이는 거예요. 내 네트워크가 분명히 커질 건데 분명히 깊어질 텐데 내가 모르니까 자꾸 뽑아보고 하면 오랗게 말라 죽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커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SP만 되면 100만 원 수입만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에메랄드가 됐을 때도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외쳐본 적이 없어요. 오죽 답답한 사람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잘 안 부르시다가 그때쯤 되니까 제가 워낙 뎁스 한 20몇 단계에서 밑에서 나온 뎁스니까 그때쯤 되니까 눈에 뜨이셨는데 불러드리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어요. 왜? 에메랄드도 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나 높은 수입이었어요. 저는 항상 OM에서 말하는 수입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에메랄드 때 이미 연수입이 7천 가까이 됐어요. 7천이, 제가 7천, 그럼 저희 남편이 6,980, 이렇게. 너무나 큰 돈 아니에요? 제가 에메랄드가 되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되면 남편, 여보, 간도 내가 할게. 그럼, 당신 많이 컸다. 제가 많이 컸어요. 네트워크의 위력이죠. 제 많은 사람 중에 대구에 가도 큰 그룹, 요번에 사파이어가 한 그룹이 거기 또 나왔어요. 뎁스에서. 그런데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처음 루비 때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대구를 가는데 제가 집으로 가서 공책 밥상 펴놓고 A스텝을 가르쳐서 대구 컴스홀 약도 그려서 보낸 사람이에요.
요번에 제 중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에메랄드가 나와요. 저는요, 중국까지 비즈니스가 커질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베이징에 제가 갈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중국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에메랄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 내신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일하러 왔을 때 아무리 사업 설명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가기 전에 듣고 거기 가서 커요. 그 밑에 에메랄드는요, 베이징이 얼마나 큰 도시예요.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베이징에서 큰 주상복합 건물 통째로 분양하는 부동산 사업가예요. 젊은 청년. 제가 베이징에 가면 외제차 탁 갖고 와서 저 탁 태우러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너무 궁금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사장님은 어떻게 아메이 사업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 컴퓨터를 고치러 어떤 사람이 왔대요. 청년이 와서 막 고치는데 돈을 주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안 받더래요. 뭐 해줄까 했더니 세미나에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갔대요.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자기 사업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고 모든 사람이 서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서는 서로 잘 되라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웃음 띤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한대요. 아메이 사업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그룹에 아주 그 왕푸징, 그 쇼핑가에서 큰 양복점, 체인점을 9개 하는 아주 굉장히 고급 사업가. 이 중국식 표현입니다. 고급 사업가. 우리나라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분들도 비즈니스에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트워크가 커지면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보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에는 아메이 사업이 제가 설명을 잘해서 제품이 좋아서 마케팅이 훌륭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이 좋아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메이는요, 거저먹게요. 정말로.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직장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여행과 예우와 수입을 가지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편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는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서. 자기는 임원으로 승진할 때까지 눈물이 나오도록 일했어.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도록 일했어. 그러나 그 임원은요, 오너가 아닌 이상은 어느 날 잡혔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었지만 어느 날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아메이수어의 수입은 어때요? 연금 같은 수입.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은요,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어떤 때는 오만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투덜거리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 아메이 사업이 들어와 있다는 거. 제가 책을 읽으니까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째는 회사가 튼튼해야 된대요. 좋은 회사. 두 번째는 아이템, 제품이 좋아야 된대요. 세 번째는 시스템이 완벽해야 된대요. 시스템. 네 번째는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된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정말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성공이라는 우리한테 그 성공이라는 열매는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시스템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책은 아메이 책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책을 읽을 때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나.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집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없었어요. 애들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하는 거 못 봐줬어요. 주말에 저 집에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자가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와 하나는 자아실현이래요. 자아실현은요, 경제적인 대가가 없으니까 꼭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된대요. 일 안 해도 된대요. 취미생활로도 충분하대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미국 공무원으로 성공한 한국 여성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성공했냐? 그럴 때 그 남편이 얘기했대요. 미국에서 살려면 여자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은 알아서 큰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 너무 잘 컸어요. 너무 감사해요. 걔네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공부 1등 하냐고요? 아니요, 1등 안 해요. 그래도 애들이 뭐라냐면 엄마가 너무 멋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가진 엄마라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희 남편이 너무 고마운 것이 왜 애들 밥 안 차려주냐, 왜 애들 시험 공부 안 봐주냐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늘 저를 재촉했어요. 제가 어떤 때 나 이 사업이 나한테 안 맞나 봐.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정말 이건 내 거 아닌가 봐. 나 못하겠어라고 누워있을 때 일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무슨 일은 쉽디? 무슨 일은 쉬워? 일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저한테 격려해준 남편한테 제가 너무 고마워요. 또 그 식구들을 제가 제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쩌면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만 해도 꼭 부부가 맞벌이 생활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 생활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기가 왔잖아요. IMF 때 가정이 많이 파탄났대요. 지금 또 그런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유.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밑바탕에 가장 깔려있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왜 거절하냐고요. 거기에 왜 뛰어들지 않느냐고요. 어느 날 영국 신문 기자가 중국을 취재하는데 직장인인데 굉장히 잘 사는 부류가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잘 사냐?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닌가 하고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직업을 2개 갖고 있더라는 거야. 투자. 자기 본 직업으로는 먹고 살고 나머지를 이렇게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불릴 수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되지요. 저 그거 딱 알겠어요. 제가 28평 아파트에서 35평 아파트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목동에서 제일 큰 평수 아파트를 그냥 제가 탁 사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희 남편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으로 샀어요. 딱 샀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요새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요.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남편하고 저하고 맞벌이 생활에서 열심히 저축했지만 어떤 일정한 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에서 3년, 4년, 5년, 다이아몬드 돼서 3년, 4년 되니까 제 수입이 많아지면서 이게 모여지니까요. 제가 다른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약간의 용돈 30만 원만,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욕심부려서 연간된 수입 100만 원. 나는 아메이 사업 평생에서 100만 원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에 10배가 넘는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저도 500조 다이아몬드 꼭 만들 거예요. 저도 꼭 만들 거예요. 사장님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스폰서의 꿈이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었어요. 촌스럽게 비행기, 전보 비행기 통째로 우리 그룹 식구들을 탁 전부 다 태우고 관광버스 타고 노래부르 남행열차 부르면 촌스럽게 해외여행 다닐 거야. 나는 그룹을 그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좀 세련되게 500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룹.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믿으면 가능합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믿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아메이 사업 전달하면 이 정도 밥 먹고 살면 된대요. 그쵸? 그런데 밥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밥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요? 기왕이면 더 멋지게 살면 좋지 않아요? 더 아름답게 살면 좋지 않아요? 저는요, 요즘에는 남편 빼고, 아이들 빼고, 제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나 하나의 인간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시댁의 생활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저보고, 뱃속같이 연하고 이쁜 우리 며느리 그러세요. 많이도 못 돼야 쬐끔 되는데.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키울 때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얼마나 많이 참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참잖아요. 남편한테는요, 여보 당신이 밥 알아서 차려 먹어 이런. 아들한테는 엄마가 밥 차려 놓았으니까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당신 그것 안 하고 뭐해 그런다. 아들은 제가 방을 똥통 엄마 들어가도 되니? 어떤 때는요, 되게 치사해요. 내 집이고 지 집도 아닌데 어쩌나 그러게. 부모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키웠을 건데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진정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맨날 발 동동 굴르면서 그 화려한 여자대학교에 다니면서 애들 그렇게 멋부리고 다닐 때 나는 맨날 아르바이트해, 맨날 봉사활동에 그냥 당당거리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나 시집갈 때 아파트 좀 한 채 탁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정말로 둘이서 맞벌이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졌죠.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공부하는데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들한테 그런 걱정은 최소한 안 하게 하는 스폰서가 되고 싶어.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 하다 보니까 공부 물론 하라고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 저 알았어요. 우리 둘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봤지만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성공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라는 히든 카드를 내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사회 속에 속한 일원인데 제가 저 배불리 먹고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아메이 사업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꼭 그걸 해낼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메이 사업 똑같이 전달받아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 사업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메이 사업 하다가 어떤 사람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거요. 다이아몬드 가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행 여권에 2권에 빼곡하게 빽빽하게 다 찼어요.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껏 먹으세요? 배부른 게 먹는 거 말고 아름다운 음식. 제 친구가 그러더래요. 운전하고 간대. 미숙아, 나는 나이가 40이 되면 먹는 걱정은 안 하는 줄 알았어서. 네가 무슨 먹는 걱정하니? 아니,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향기로운 음식. 1년에 한 번 호텔에 가서 뷔페 먹고 생색내는 것 말고. 그게 다이아몬드 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웬만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주변에 훨씬 더 넉넉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메이 사업이고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뉴질랜드 또 갈 거예요. 저는 제 제주도는 하도 많이 가서 지루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네. 이거를 제가 혼자 저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말 못하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고 갈 수 있고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